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고려와 주변국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려전기 대외관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2세기 여진족 금나라의 성장 과정과 고려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족은 원래 말갈족으로 불렸던 애들이죠. 발해 멸망 이후에 요나라 거란족이 세웠던 이 강력한 요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나라가 송나라와 고려 요나라의 그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진 11세기 이제 한 100여 년간의 이렇게 동아시아의 평화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요나라가 이제 슬슬 그 유목민족의 강성한 모습을 잃어가는 거죠. 잃어가면서 통제력이 좀 떨어지자 여진족이 스물스물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여진족이 이제 12세기 초 완颜부라고 하는 부족을 중심으로 부족의 통합을 이루면서 강력해집니다. 먼저 이들이 이제 고려의 변방지방을 국경지역을 약탈해 오는 거죠. 그래서 고려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휘관이 되어 진압을 하러 갔는데 실패합니다. 보병 중심의 고려군으로서는 기병 중심의 여진족을 이기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게 됐죠.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과 그 다음에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승병인 항마군 마귀에게 대항한다. 재밌네요. 항마군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부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결국 1107년 윤관이 이끄는 고려의 군대는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족의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여진족을 정벌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여진족을 복속시키고 정벌하고 9개의 성을 쌓아서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이 동북 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 약 3개의 주요 유력한 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죠. 그래서 함흥평야 일대를 차지했다라는 설도 있고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길주 정도까지 갔다라는 설 그리고 공음진의 위치를 두만강 너머로 봐서 저 위에까지 한참 이렇게 좀 올라갔다라는 설 등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3가지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 함흥평야 일대에 9개 성을 쌓아서 막은 게 아니냐 싶은데요. 이제 방어가 힘들고 여진족이 이제 우리 돌려줄 테니까 우리 이렇게 돌려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복속을 하겠다고 하자 결국 1109년 방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할 건 해야 되는데 결국 여진족에게 돌려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려받은 동북구성을 배경으로 이 완颜부가 성장을 해서 여진족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1115년 금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금나라를 세우게 된 이들은 이제 요나라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라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되자 요나라와 평화관계를 화친을 맺고 전연의 맹약으로 돈을 퍼주고 있었던 송나라가 무리한 욕심을 하게 되죠. 요나라가 약해지고 있어? 그렇다면 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견제한다. 이 제2 정책이라고 하는 중국의 오랜 오랑캐 정책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으로 하여금 요나라를 치게 하고 자신들도 이제 요나라를 쳐서 이 연운 16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요나라 요놈들을 만리장성 바깥으로 몰아내서 차제에 아예 멸망시켜버리자는 욕심을 맺게 되죠. 이걸 해상의 맹약이라고 하는데 송나라가 손을 잡고 요나라를 치게 됩니다.
금나라는 요나 약속대로 요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요나라의 상경도 먹고, 예, 그 다음에 쭉 진격해서, 예, 요나라의 중경, 남경을 연달아 돌파해서 1125년에는 결국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되자 송나라는 금나라와의 약속대로 요 땅을 좀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금나라를 좀 얕잡아 본 겁니다. 요 나라를 물리치면 이 신생 오랑캐 국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봤겠죠. 그러자 이렇게 전쟁 배상금도 안 돌려주고 오히려 요 나라 이 금나라를 자꾸 견제하고 도발을 하게 되니까 금나라가 열받아서 여진족이 열받아서 오히려 송나라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였던 까이펑 개봉을 포위하고, 그러자 송나라 황제는 놀래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 버리죠. 남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황제 자리 넘겨주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니까 금나라에게 이제 더 많은 돈을 배상금을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약속을 해서 금나라 군대가 좀 물러나니까 다시 또 금나라에게 도발을 하죠. 그러자 금나라가 이제 아이고 이거 신의를 안 지키는 송나라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쳐들어와서 개봉을 점령하고, 당시 그 황위를 넘겨주고 갔던, 지금 이제 전 황제겠죠? 전 황제였던 잠시만 휘종, 생각이 좀 잠깐 안 났습니다. 휘종과 현재 황제인 흠종 두 명을 다 포로로 잡아버리는 정강의 변이라는 걸 일으켜서 북송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송나라의 황실은 아래쪽으로 도망가서 이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송나라를 재건하죠. 이걸 우리는 남송이라고 부르고, 그 전에 송나라를 1127년에 개봉 점령과 동시에 멸망당했던 송나라를 북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금나라가 화북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아예 화북지역을 장악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나라가 세지자, 금나라는 전에 요나라 무너뜨리면서 고려에게 야, 형제관계를 맺고 내가 형 할게 네가 동생 해라 라고 하거든요. 고려는 그때까지만 해도 송나라를 좀 믿고 있었는지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나라가 화북까지 다 차지하고 고려에게 야, 이래도 나한테 무릎 안 꿇을 거야? 이젠 형제관계 아니야. 이제는 군신관계야. 내가 주군이고 너는 신하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오히려 고려를 협박합니다. 이때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고려의 집권 세력이 이자겸, 문벌귀족 이자겸이었는데 이자겸은 결국 그걸 수용을 하죠. 그래서 새롭게 금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고려는 전통적인 북진 정책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북진 정책이 좌절됩니다.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에게 이제 군신의 예로서 대하게 되는 거죠. 남쪽으로 쫓겨났던 송나라는 고려에게 계속해서 여진족을 함께 물리치자고 군사적인 관계, 동맹을 파병 등을 요청하지만 고려는 송나라의 요구는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나라와 외교만 맺고 송나라와는 남송과는 국교가 좀 단절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12세기 고려와 주변국가의 관계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